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네, 유경TV 저는 유반장이고요. 제 옆에 있는 분은 예, 김보겸 기자입니다. 우리 김보경 기자. 최근에 좀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외신도 많이 보고 네, 엄청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은 이제 김보경 기자와 함께 사실은 좀 이제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된 내용을 주제로 할 텐데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역사적인 날이고 제가 이제 2020년 4월부터 이제 유튜브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가장 했던 게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이 주주 보호가 잘 안 돼 있다, 안 된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게임이 불공정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이 완전히 뭐 재산이 탈탈 털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이거는 꼭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이 주비보의 주제는 이제 약간 이제 뭐 2년이 된 것 같아요. 2년 진짜 다음 달 4월이면 그래서 그거와 함께 이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테마를 잡아서 유튜브를 할지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만날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자, 오늘은 뭐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법 개정안부터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3월 22일 날 의안 번호 14916 발의자 이용우, 강민정 대표 발의를 이제 이용우 의원이 한 거고요. 12명 이제 같이 연명해서 하신 건데 강민정 의원, 김두관 의원, 김상희 의원, 김주영 의원, 김진표 의원, 민병덕 의원,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이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 전재수 의원 이상 12명이 이제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미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 주주들의 계좌에 미래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너무너무 공감하는 내용이고 아까 제가 마무리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법이 개정되면 저는 코스피 지수가 에베레스트 산처럼 올라간다 이렇게 봐요 저는. 지금 저평가되고 있잖아요, 다들 주식이. 에베레스트 산이 8848 미터가 높이가요. 네네. 코스피 지수가 8888 간다고 봐요 저는. 이것만 되면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황도 많이 썼었거든요. 참고로. 자, 제안 및 이따 보도 자료는 우리 보경 씨가 쭉 이제 읽어 드릴 거고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제 제 382조죠. 382의 3.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 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뭐 쪼개도 회사의 계좌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더하고 쪼개고 붙여도 합병해도 분할해도 단지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 혜택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 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그래서 상법을 어떻게 고치냐? 상법 일부 법률 개정안. 제가 이제 화면 보고 있는데요.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82조의 3 중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로 한다. 이런 거예요.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이렇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세 어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어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스피 지수가 8888 간다. 확신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경TV 보시는 분들 뭐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서 속상하기도 한데 사실은 뭐 제가 구독자를 많이 늘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는 좀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많이 좀 이제 날라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고민해주시고 지금 이제 발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토론도 하고 이제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마 이 상법 개정안은 아마 이 저항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당장 이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빼고 정상적인 그 나라 외국은 다 이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법과 판례에 의해서. 당연하잖아요. 회사도 보호하고 주주도 보호하는 게 이사의 기본적인 임무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주주 보호가. 그래서 이사님, 대한민국의 수많은 임원 이사님들도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주가가 오르면 기업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사님들 모두 칭송받을 거다. 주주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이고, 그러면 성과 보수도 많이 받으실 거고. 지배주주 분들이 그동안에는 쉽게 일반 주주들 재산을 편취하는 그런 일이 아주 반복됐는데, 이 지배주주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거 좋은 시절 다 끝나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주비이보가 되어야 지배주주 여러분들도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이렇게 대를 물려주잖아요. 이렇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증여를 해주고. 그러면 아들 손자까지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인정받는 부자로서 그 지배주주의 권유와 명예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가진 편법과 이런 탈법과 그다음에 이런 합법을 이용해서 부의 편취를 일삼아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이 틀어질 경우 큰 집 가시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사의 충실 의무가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주비이보가 이 상법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지배주주 그다음에 이사분들이 큰 집 갈 걱정 없이 떳떳하게 회사의 주주의 존중을 받으면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가야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대접받는 부자가, 존중받는 부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우리 보겸 씨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영우 고양시 국회의원 지역구가 고양시죠. 예예예. 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영우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현행법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없다. 이사의 행위로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없으면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 이용우 의원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은
22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빈번했던 물적 분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적 분할 시 분할한 사업 부문에 대한 일반 주주의 견제권이 박탈되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물적 분할은 지배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물적 분할은 일반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사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물적 분할로 인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1월 6일 주최했던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이어 22일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안정되면 물적 분할과 같이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일반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용우 의원은 물적 분할을 통해 대주주가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주주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에 두어 모든 주주가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 김보경 기자는 이제 일본에서 오랜 기간 이제 유학을 하고 이제 국내에 이제 입국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한자어가 많은 좀 딱딱한 이 한글을 이렇게 약간 읽는 데 있어서 네. 잘 읽지 않았나? 네, 잘 읽었어요 아주. 하여튼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뭐 첨언하거나 뭐 이렇게 토를 달 수 없고 너무나 좀 공감하고 정말 이런 법안이 정말로 우리 상법에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듭니다. 존경받는 부자, 당당한 부자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산층도 부자가 되고 부자는 또 뭐 당당하게 돈을 벌었으니까 또 사회적으로 또 존중을 받고 이런 어떤 이른바 그 선진 그 시장 경제,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정착되는 아주 핵심 단초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보고서 예전에 그 방송을 했던 네. 국민청원에 올라왔었던 그 수탈이 합법화된 나라라는 그게 기억에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김보근 기자가 이렇게 딱 공감할 정도로 뭐 사실은 대한민국 이 자본시장이 사실은 좀 불공정하다. 뭐 이런 문제 의식들은 이제 많이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잇따른 물적 분할로 인해서 아니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내 주가는 내 계좌는 왜 이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 포괄적인 기업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했는데 네. 중요한 알맹이 기업만 따로 뽑아가지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네. 그 거의 뭐 눈 뜨고 코 베이는 수준으로 자신의 계좌가 이렇게 탈탈 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12명 우리 공동 발의하신 12분의 의원님들
제가 맘 같아서 막 사진 띄워놓고 막 여기다 이렇게 12도 사진 띄워놓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초상권. 예, 초상권. 네. 의원님들은 사진 보여줘도 돼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자기 이거는 뭐 여야 이런 게 없어요. 여야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당이든지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의원님 빼고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용우, 강민정, 김두관, 김상희, 김주영, 김진표, 민병덕, 박주민, 박홍근, 이병훈, 이수진, 전재수, 이상 12인. 정말 아마 이 법안이 이제 이 개정안이 진짜 국회를 마지막까지 통과한다. 이럴 경우에 이 12분은 아마 대대손손 아마 진짜 칭찬받을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똑같은 맥락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지배주주들의 그런 반대가 그러니까 있을 뭐 것 같은데. 굳이 꼭 지배주주 비지배주 논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도 이거는 너무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 이사의 어떤 뭐 판단이라든가 기본권을 뭐 해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게 정상화되어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고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기업들이 열심히 자금 조달하고 또 주주환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이사들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혹시라도 딴지거는 분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각 지역구 주민들 의원실에 전화해서 항의하시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꼭 기억해뒀다가 정말 그 모든 국민을 지금 1,500만 주주예요. 1,500만. 옛날에는 500만이 좀 안 됐고 실제 활동하는 주주는 뭐 한 200만이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활동하는 주주가 1,500만에 가까워요. 이게 다 성인이라고 보면 다 유권자잖아요. 1,500만 유권자가 지금 주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고 아시겠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다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빚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유권자와 소비자로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단체나 사람이 있으면 꼭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유권자나 소비자로서 꼭 저는 좀 이렇게 혼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막 뭐랄까요, 이 가슴이 좀 떨려요. 가슴이 떨립니다. 2년 만에 사실은 이제 엊그제도 우리가 이제 현대백화점이 지누스, 매트리스 회사 지누스, 아마존 1위 인수했어요. 근데 경영권 인수를 했는데 M&A 한 거죠. 대한민국은 주비보가 안 되는 거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안 돼. 어떻게 방식이 하냐면 현대백화점이 지누스의 지배주주 지분만 이렇게 쏙 사가는 거예요. 100% 프리미엄을 주고. 그러면 비지배주주들은 전혀 단 1%의 프리미엄도 안 주는 거예요. 100% 프리미엄 주고 사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런 M&A가 일어나면 지누스 입장에서는 현대백화점이라는 큰 그룹을 만났잖아요. 엄청난 백을 얻은 거거든. 백을, 든든한 백을. 그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지. 근데 주가가 급락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만의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다. 병리적인 현상이다. 병리적인. 병폐에 가까운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현대백화점의 경영진 이사, 지배주주는 다른 주주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요? 지탄을 받겠죠. 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같이 공생하고 같이 부자 되고 같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생태계, 이런 자본주의 생태계, 이런 사회, 이런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손은 안 된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상법 개정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